오늘의 책 두 번째는 신현림 시인의 에세이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할 것들입니다. 이 책은 신현림 작가가 어머니를 잃고 몸소 깨달은 어머니와의 사랑법을 담고 있는데요.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해야 할 30가지 사랑법을 알려드립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란 그 흔한 말을 우리는 왜 잊고 사는 걸까요? 신현림 시인이 엄마와 함께할 30가지 사랑법을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할 것들이라는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신현림 시인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인이자 요즘 이제 사진 작가로도 굉장히 알려지셨어요. 예. 예. 이번에 에세이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할 것들 냈는데요. 예. 읽는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예.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하고 고마운 책이다라는 얘기를 제 선배님도 어제 편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 책 읽으면서 예. 이게 엄마는 예. 우리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예. 잊어버려서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 다시 당연하게 들었는데. 여기니까 공기처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책이 또 우리가 정말 공기처럼 생각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한 그런 책인데요. 신현림 작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는 그 헌신과 또 희생의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어제 저희 선배 언니도 현님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고 모든 어머니들의 그 상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강직하시고 또 가정에 올인하시고 또 모든 그 어떤 어려운 역경도 다 이겨내신 지나고 나니 너무나 아름다고 좀 위대한 분이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사실 그 선배 언니가 저한테 편지를 줬던 이유는 옛날에 딱 한 번을 봤는데 예. 그 언니가 500만 원이 없어서 이사 가기가 힘들었었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딱 한 번 보고 그냥 무이자로 500만 원을 선뜻 내주셨어요. 돈이 예.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은 그냥 그 연민의 심정이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냥 내주셨는데 그렇게 선뜻 내주실 줄은 몰랐다.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렇네요, 정말. 시간이 가서도 참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는 그 언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 무이자로 이렇게 주실 정도의 어떤 좀 대인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 언니 돈 갚으셨죠? 그러면요. 한 달 후에 다 갚으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어머니가 굉장히 사람을 잘 보는 눈도 있으시는 것 같네요. 있지만 또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믿고 그래서 예. 바로 이제 우리 어머니들 제게도 이제 아직 정정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어머니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어머니 김정숙 여사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군요. 예. 예. 엄마의 병상이 굉장히 오래 계셨던데요. 예, 저희 어머님은 입원한 기간 4개월 이후에 의식불명이 되셔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한 1년 2개월을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효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저희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콩가루 집안적인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평소에는 예, 너무나 바쁘게 살았고 IMF 때 굉장히 집안이 무너졌었고 어렵게 됐네요. 빚도 많았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모두가 가족들 하나로 묶게 됐어요. 저희는 아프시면서 어머님이 쓰러진 이후로 식구들이 다 뭉치고 신앙도 하나로 뭉치고 또 엄마에 대한 사랑을 한없이 우리들이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비록 이렇게 말은 없으시고 이렇게 의식불명인 상태에서도 저 영혼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또 아니면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을 돌아가시는 그 기간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예. 저희들은 굉장히 엄마와 더 끈끈한 어떤 그런 무건의 그런 상태를 서로 교감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병상에 누워 계신 기간이 1년 몇 개월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의식을 잃고 계신 예, 기간도.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잘하셨네요. 예, 오히려 지금도 더 엄마로 인해서 더 끈끈하게 이렇게 묶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어떤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끈끈한데 그때 쓰신 시가 있어요. 가고 싶은 평북 선천. 예. 예. 저희는 이산가족 2세대인데 예. 텔레비전에는 그 이산가족 찾기를 저희 어머님 한 3번 출연을 하셨어요. 아, 예. 근데 찾으셨어요? 아니요, 생사 확인도 어떤 못하고 분을 지금 찾으셨던 건가요? 그때? 그 엄마 동생들은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제사를 같이 지냈었어요. 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사를 예. 친가 먼저 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 외가댁을 또 제사를 같이 보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제가 평북 선천이 어딘가에서 보니까 예. 이 우주가 쫙 위쪽 있고,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신의주 이쪽에서 쭉 밑에 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 평북 선천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땅도 선천이었고, 아, 그렇군요. 또 평양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발달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독립운동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천도교 동학을 믿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예. 어머니도 천도교 신자였어요. 아, 그래서 예. 저희들은 종교를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우리들이 말하기를 비전향 장기수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아버님이 믿으셨던 천도교를 어머니는 믿으셨네요. 믿으셨는데 예. 나중에는 좀 많이 움직이셨죠. 이렇게 그러셨군요. 예. 저희 집은 목회자가 또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예. 뭐 천도교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저는요. 한 곳에서 만난다는 생각은 해요. 예. 저도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 예, 어떤 종교를 갖든 그렇습니다. 예. 예. 착하게 살고 네. 좋은 일을 하면 한 곳에 만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는 참 중요하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셨군요. 마지막 그 장례식 때 예. 가실 때 장례식장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그래요. 예. 저희들이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서 우리들이 너무나 슬퍼서 어떻게 이걸 달래야 될까. 근데 제가 번역한 책 하나가 포스트잇 라이프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26개국 번역된 책인데 예. 그 책에 엄마를 잃은 어떤 그 딸의 얘기가 있는데 이 슬픔을 어떻게 할 수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길까 했더니 친구가 보내준 것이 편지를 써봐라 엄마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눈물겨운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요즘엔 식구들이 참 바빠하고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그걸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엄마랑 예. 바빠서. 근데 저희도 참 만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뿔뿔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또 엄마로 인해서 다시 뭉쳐졌는데 편지를 쓰게 했어요. 마지막 엄마한테 가시는 길에 우리 편지를 쓰자. 예. 저는 시를 엄마한테 바쳤고 제 여동생이 쓴 편지가 여기에 실렸는데 너무너무 저희들도 예. 많이 울을 맞습니다. 정도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엄마의 일대기를 썼어요. 엄마의 사진, 젊었을 때 사진과 다 같이 조카가 다 이걸 짰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그냥 아버지 아내가 아니라 엄마의 이름으로서 한번 일대기를 써보자 해서 일대기를 다 써서 옆에 놓고 사진 놓고 그다음에 저희 쓴 편지를 같이 해서 엄마 무덤에 같이 묻었습니다. 예. 식장에 그걸 다 걸어두셨다고요? 걸어뒀는데 예. 저희 그 작가회의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던 시인 도정환 선배님이 오셔서 도정환 시인께서 도정환 시인께서 오셔서
여태 장례식장을 봐도 이런 장례식장은 처음 봤다. 그때도 가슴을 뭉클했었는데 이 책을 보시고 또 우리 선배님이 신현님은 나쁘다. 자기를 두 번 울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분들 다 울었습니다. 우리 제 지인은 이 책을 엉엉 울면서 읽더라고요. 예, 제가 그 장면을 우연히 목도하게 됐는데, 예,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저희 어머니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6.25 때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보여줬던 이런 사랑의 얘기가 저도 막 한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좀 인용한 대목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어머니들의 그 자기 또 아들한테 피를 끼칠까봐 그 양로원에 들어가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저도 늙을 것이고 좀 미래의 저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런 건데 우리들은 지금 젊은 날에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늙어서는 상상을 못하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들. 예. 어머니를 위한 에세이를 낼 정도면 효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 그러셨어요. 난 한 번도 좋은 딸인 적이 없다. 저는 한 1년 반 정도는 아니 10여 년은 그렇게 좋은 딸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근데 이거에 제가 그 모니터링을 우리가 출판사에 다 했었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제목을 원래는 그걸로 할까도 생각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효도를 못한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댄다는 사실이죠. 예.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관계 회복하기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있어요. 예. 근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일단은 좀 시간을 떨어져 보는 그런 것들,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책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들이 엄마, 작게는 엄마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도 꽃같은 그런 청춘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가슴에 품는 열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식들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 좀 더 엄마를 배려하고 이런 생각해주고 같이 있어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크게는 뭐냐면 이 책에 굉장한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쓰나미니 뭐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을 이렇게 망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지구나 우주, 땅, 바다 이런 어떤 환경을 다르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많다는 거죠. 좀 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문제가 있고 근데 엄마 같은 사랑만이 지구를 구한다는 생각도 많이 해면서 쓰게 됐어요. 이 책 속에서 엄마 같은 사랑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그 대목이 정말 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아프시기 전 건강하실 대로 시간을 돌린다면 엄마가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겁니까? 제 여동생과도 얘기했고 지금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주변의 친구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가장 큰 소망이 같이 함께 여행을 가서 엄마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엄마 옆에 있는 거? 예, 엄마 옆에 있어드리면서 엄마가 얼마나 하시고 싶은 얘기 많았을까.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저는 한번 어머니가 병원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그 열흘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엄마의 일대기를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자신의 엄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묻고 싶은 그런 거였죠. 그렇네요.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생활용품, 얼마나 엄마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생활용품을 안 좋은 거 쓰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꿔드리는 거,
사진과 비디오 찍는 거, 또 정말 없어요. 저도 예, 비디오가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예, 생일상 차려드리는 거, 편지 쓰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자기 생활이 바뀌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일손을 덜어드리는 거. 아직도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손을 덜어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있대요. 저는 예. 사실은 제가 애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요. 살림 돕기예요. 아, 예. 제가 혼자 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 일이 끝도 gat도 없죠. 예, 양말 예.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던져둔다든가 예.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예. 음식물 비닐봉지 다 이렇게 버릴 때 싹 한번 놔주는 거 뭐 아주 별거 아니지만은 섬세하게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요. 그런 거 하나만 덜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손을 덜어드리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어머니가 쓰시는 물건들도 좀 다 좋은 걸로 바꿔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이불도 면 제품으로 좋은 걸로 좀 이렇게 바꿔드린. 이 세상에 제일 싼 것이 또 이불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듯이 화장품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오래돼서 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아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막 목이 메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매일매일 전화 드리기가 제일 하기 쉬우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까먹고 있구나, 잊고 있구나. 특히 남자분들은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아내가 효도를 해는 것이 자신이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좀 하실 때가 예, 있어요. 집사람이 근데, 전화했다고 그러면 왠지 예.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안 하게 되는데. 예,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남자분들이 사랑의 표현이 좀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좀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약간 쑥스럽고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학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자신의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예. 딱 이제 아버지 이제 반쪽 고아인데 아버님한테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바깥에 그러니까 끝에서 인사를 해요. 아, 지금. 예, 근데 어떤 때는 성질이 급해져서 듣지 않고 그냥 끊으실 때도 많은데 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 꼭 하고 또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모시고 가서 엄마 산소를 좀 가꾸고 있습니다. 아, 예. 가보고 싶어도 혼자 가면 왠지 청승스러울 것 같아서 못 가시죠. 예, 근데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다시 한번 엄마에 예. 대해서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그럼요. 또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예, 예. 느끼고 이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해지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이런 제목 보시면 이제 정말 그 70, 80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들은 예. 야 우리는 어딨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는요. 예.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를 생각하면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덜 외롭게 해드리고 전 그 뒤늦게 생일상 차려드리기도 산소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냉면도 갖다 바친 적도 있고 뒤늦게 산소도 이렇게 가꾸긴 하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해야죠. 예,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 살아 있을 때 좀 잘해봐라 이런 그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 책 같이 진행하면서 사장님께서 자신도 마음 먹고 엄마를 모시고 목욕탕을 갔었다. 그래서 여기에 목욕탕의 제목이 슬픔은 씻고 외로움은 끌어안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예, 했지만 진짜 많이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육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엄마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리움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껴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또 머리도 어루만져드리고 볼 뽀뽀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엄마랑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죠.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할 것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아빠가 소외될까봐 걱정도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엄마는 또 상징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가족들이 함께 읽어야 될 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하다 보면 자연 아빠한테도 잘하게 되죠. 이 책을 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엄마가 딸들에게 또 선물 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너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쓴 거니까 또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자로서의 아주 간곡한 당부의 또 글입니다. 그러네요. 신현림 씨는 이제 딸이지만 또 한편으로 엄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엄마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해보신다면, 얼마 전에 그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며 이런 책도 이제 내셨는데, 시모음집이죠. 펴내신 거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 딸이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요? 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애가 아직은 어리니까 살림을 조금 도와주는 거 원해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밥하는 법, 엄마가 없을 때 밥하는 법 아니면은 그 설거지하는 법, 찌개 끓이는 법 이런 거 가르쳤는데 실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재밌어 하고 그러네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 딸이 최근에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 딸이 거울이 있는 열쇠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거울이 있고요. 이걸 자기가 직접 이걸 만든 거예요. 직접? 이제 화가가 꾸미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손재주가 있네요. 그래서 제 열쇠고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 받고 막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 감동을 받는 감동하는데. 거죠. 굉장한 어떤 돈을 바라거나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이게 작은 정성에 감동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이게 클로반지는 모르지만 세 입은 행복이라는데 행복하셨겠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렇네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죽음이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 속에서도 삶이 유한하다는 걸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떠시던가요? 옆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의식을 잃은 다음부터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방법, 친구가 되는 방법들을 좀 엄마랑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어요. 준비 같은 걸로서.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명동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성당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는 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네요. 자기 죽음을 생각한다면 더 현실에 더 충실할 것이며 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저희 어머니 유언이 제 침대를 타고 다녔을 때 그 시집에 썼는데 사랑을 누려라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랑을 누리며 사는가? 근데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나누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거든요. 같이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거 있을 때 진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상대방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그 사랑이 또 계속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지구 사랑으로도 하고 나라 사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사랑은 항상 넓게 퍼져가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엄마 살아계실 때 이제 함께 할 것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정말 온 국민들이 엄마, 아빠를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신현림 시인께서는 사실은 시인이자 사진작가로 예. 또 일가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6월하고 10월에 예. 예, 큰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10월 달은 제가 세 번째 사진전을 예. 7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사가바 사진관전 이름으로 예. 전시를 류가원이라는 데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예. 뭐 설치든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좀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예. 6월 말쯤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그림 가지고 제가 동시를 썼어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 될 수도. 그렇네요. 그래서 예. 김홍도, 신윤복, 윤두서, 예. 당대의 최고의 작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 그 그림 속에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림 옆에다가 시를 써놓은 겁니까? 그림 옆에 시를 쓰고 제가 한번 제가 워낙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옆에 있는 밑그림은 제가 조금 제가 해보려고 근데 또 특이하게 그냥 시가 아니고 동시를 쓰셨네요. 예. 동시를 선택한 까닭이 있을까요? 제가 첫째 동시집이 교과서에 실린 게 있어요. 쪼코파이 자전거라는 그런가요? 시집에 실린 시가 1학년 쓰기 책에 방기라는 시가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쪼코파이 자전거 그 시를 우리 애를 키우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오래전 10년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동시는 애를 키우지 않고 직접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심리로 돌아가고 또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동시가 너무나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동시 쓸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써놓은 것도 많고. 그렇군요. 예. 그럼 시인이자 동시 작가이자 사진 작가이자 그러다 이제 또 어느 날 화가로 돌아온 신현림 씨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작업하는 선수로서 장인으로서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이제 함께 할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정말 이것만은 내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 한 말씀 하시면서 간략히 하시면서 끝낼까 합니다. 정말 나중이란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랑을 누려야 하고 같이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또 사랑을 받기도 하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을 챙겨라 먼저.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나한테도 좋은 기운을 줘서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변에도 굉장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내신 책 제목하고 같네요. 만나라 사랑할 시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신현림 시인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